아빠랑 고등도를 안녕하세요. 아빠랑 코딩놀이 다다아빠입니다. 자, 부모님들, 자녀들 코딩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갑자기 코딩이란 것이 정규 교과 과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코딩이 없었던 개념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도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또 주산 학원이라고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이 교과 과목에 없어서 안 배웠나요? 아니죠. 어딘가에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아마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다른 공부하는데 언젠가는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부모님도 주산학원이나 컴퓨터 학원에 우리를 보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갑자기 듣보잡, 코딩이란 게 나타났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돈을 주세요. 자, 이것도 사세요. 이것도 사세요. 부모님, 왜 빨리 안 하세요? 지금 서울 강남은 월 40만 원에 우리 아이들을 매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웹 프로그래머로 약 10여 년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의 아이들이 프로그래머가 된다고 하면은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라면 내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해서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개념들을 제가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올해 2018년 1월 달에 제가 우연히 코딩이 이제 중학교 정규 과목으로 들어왔다라는 기사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와, 그런데 그 정규 과목 교과서 중에 한 출판사의 교과서를 한번 봤는데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코딩에 대한 교육을 담고 있는 분량은 약 교과서의 한 5분의 1 정도 될까요? 근데 이미 서울 강남에는 지금 프로그래머가 짜고 있는 C 언어라든지 뭐 IoT라는 것을 배워서 이미 소프트웨어 특례 입학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정규 과목에서는 거의 사회 과목책과 비슷한 수준의 준비가 된 상황이고요. 외부 사설 학원에서는 그것보다 엄청나게 수준 높은 교육을 아주 비싼 가격에 아이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정보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이 상황에 그리고 코딩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고 귀한 아이들의 대입이라든지 혹은 입학에 푸시되는 상황이 아닌 너무나도 좋은 교육 컨텐츠가 이렇게 입시라는 왜곡된 교육 과정 속에 일그러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제가 먼저 나의 자녀들에게는 지금 당장 7살, 5살인 저의 아이들에게는 프로그램, 컴퓨터, C 언어, DB, 자료형 이런 어려운 단어를 주입식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를 가르쳐주지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만 나를 가르쳐줬지? 라고 고민했던 것을 놀이에 녹여놨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컴퓨터 학원에서 배열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합시다. 물론 지금 당장 그런 문법이라든지 컴퓨터 코딩이 필요한 자녀들 나이에는 외워야 돼요. 네, 외우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입학이거나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런 실제 프로그래머가 사용하고 있는 수준의 개념을 주입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래서 배열이라는 그런 자료형은 너희들이 지금 말해줘도 언젠간 잊어버리고 아빠가 가르쳐줬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아빠는 너희들에게 배열이란 것은 아빠가 일하면서 느끼기에는 기차 같았어. 기차 한 대에 칸이 여러 대이잖아. 그래서 한 번 움직일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타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배열이라는 단어보다 컴퓨터에게 혹은 어떤 정보를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전달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여러 개 옆으로 늘려서 한 번에 보낼 수도 있구나 라는 개념을 머리에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저는 문법이라든지 지금 당장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자녀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놀이를 통해서 특히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간, 자연스러운 놀이 중간중간에 코딩이라는 개념, 코딩이야 라고가 아니라 코딩이라는 개념을 녹여서 자녀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주관입니다. 자, 저의 이런 마인드에 동의하시나요? 자, 많은 내노라 하는 저희 한국인 여러 유명한 IT 분야의 교수님들이라든지 훌륭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코딩이라고 하는 좋은 교육 매개체가 대입이라는 한국의 특정한 상황에 너무나도 색채가 묻혀져서 코딩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재미, 코딩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체를 키울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너무나 빨리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건 저도 몰랐어요. 저는 1월 달에 나 혼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언플러그드 코딩이란 것으로 먼저 가장 낮은 레벨에서 시작하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고민은 저뿐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저의 이런 언플러그드 코딩이라든지 코어 코딩의 그런 아주 핵심 개념만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직접적인 컴퓨터를 만지지 않는 코딩이 과연 무슨 이득이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부모님은 절대로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아빠랑 코딩 놀이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아빠랑 코딩 놀이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이미 여러 개의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거의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까라고 할 수 있는 실험들,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럼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자, 코딩이란 프로그래머가 컴퓨터를 또닥또닥또닥 만지는 그런 행위만 코딩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 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저처럼 이거 뭐지라고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죠. 주입식으로 배운 프로그래머들은 변형이라든지 자기만의 방식을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내느냐가 어떤 프로그래머가 정말 훌륭한 프로그래머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코딩이란 어떤 목적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례차례적인 순차적인, 그리고 순차적이면서 매매 순간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라고 하자라고 자기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이고 때때로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의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컴퓨터에게 대입할 수 있는, 컴퓨터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코딩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프로그래머 혹은 유명한 교수님들도 이런 컴퓨팅 띵킹이라고 해서 컴퓨터적인 사고 마인드가 직접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미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C 언어, 자바라는 언어를 통해서 대입을 목전에 둔 자녀는 괜찮아요. 그런데 현재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혹은 대입을 마주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까지 사람이 직접 C 언어를 혹은 자바를 코딩할 기회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AI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으로 직접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사라져버리는 프로그램이 언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그 언어에만 집착했던 자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머리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을지가 의문인 거예요. 만약에 없었다면 그 언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그 자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다 아빠가 생각하는 순차적이란 무엇일까요? 왜 순차적으로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면 네, 이거 하다가 쉬다가 이거 하다가 그리고 아차, 내가 아까 그거 다 안 했지? 그래서 다시 이걸 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는 자, 명령을 나의 명령대로 해라 라고 하는 시작과 동시에 명령이 끝나는 상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순서대로 프로그래머가 우리가 명령한 순서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순서대로 가다가 중간에 오류가 난다든지 고장이 나면은 그 순간부터 멈추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코딩에서는, 컴퓨터에게서는 순서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순간순간 필요한 합리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제가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면서 제가 제 경험상으로 압축된 내용은, 자, 여러분, 자녀들의 혹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양한 종류의 열쇠 꾸러미를 줬어요. 자, 이 중에서 빨리 저 문을 열쇠를 빨리 찾아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처음부터 세겠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나는 가운데부터 셀 거야. 나는 끝에서부터 셀 거야.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랜덤으로 한번 랜덤의 확률을 믿을래. 혹은 나는 열쇠의 구멍이 어떤 모양인지를 먼저 보고 나서 찾을래. 혹은 나는 그 문의 구멍의 색깔이랑 자물쇠 색깔이랑 비교하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색깔을 먼저 확인할래. 혹은 그래, 열쇠에 태그가 어느 방 열쇠야 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할래.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성립을 하는 그러한 생각의 움직임을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합리적이어야 될까요? 자, 컴퓨터는 사람과 달리 사람이 정해주지 않은 것 이외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준을 사람이 정해서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나이를 물었는데, 자, 너 몇 살이니? 했을 때, 네, 저는 7살이에요 하면은 컴퓨터가, 이 사람은 정확히 대답을 한 거야 라고 사람이 만들어줘야 돼요. 숫자를 물었으니 숫자가 올 거야. 그러면 이건 정확한 대답이야 라고 사람이 컴퓨터에게 이미 약속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너 몇 살이니? 했을 때, 네, 저는 A형이에요 라고 하면 컴퓨터는 그 기준에 맞아서 나는 숫자가 오기를 바랬는데 A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왔구나.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준, 나의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오류 메시지, 에러 메시지를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합리적인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경우가 왜 있느냐? 자, 너 몇 살이니? 했을 때, 나는 1000살이에요 라는 대답이 오면은 지금까지의 기준에서 컴퓨터는 이 사람은 정말 대답을 잘하는구나. 프로그래머님, 지금 대답한 사람의 나이는 1000살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순차대로. 자, 그런데 1000살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0년을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컴퓨터 화면이나 어떤 기기를 만지고 있을까요? 자, 컴퓨터에게는 나는 숫자만 오면 돼 라고 했는데 1000살이라는 사람은 없어 라는 그러한 기준까지 사람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000살이라는 사람이 없어. 많아야 200살도 안 될걸? 그런데 이러한 기준 하나하나까지, 세부 사항 하나하나까지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자녀들에게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이고 때때로 합리적인 생각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왜 반복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밥 먹어 라고 했을 때 밥 한 번, 국 한 번, 반찬 한 번, 끝. 나 밥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어우 잘했다 라고 하는 부모님 계신가요? 아니죠. 부모님이 밥을 먹어라 하는 것은 밥 그릇에 있는 밥이 다 없어지는 순간까지, 혹은 네가 배가 엄청 부를 때까지,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밥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는 행동을 반복을 해서 네가 배가 부르거나 밥그릇에 밥이 비는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러한 각 단계마다 혹은 범위의 반복을 사람이 지정을 해줘야만이 컴퓨터는 그러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코딩을 공부해야 될까요? 자, 이런 왼쪽에 코딩 장난감들이랑 오른쪽에 단순한 RC 자동차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한쪽은 아이들에겐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한쪽은 재밌는 놀이고 한쪽은 공부예요.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쪽은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재밌게만 되는 우연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하면 할수록 감성적인 도움이 되고요. 한쪽은 하면 할수록 이성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딩은 왜 공부해야 되냐?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코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딩이라는 단어가 없었어도 순차적으로 어떤 합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는 행위 자체, 생각하는 자체라는 존재는 있었어요. 그러한 것이 어떨 때는 주산이란 것에 있었다가 어떨 때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으로 그냥 존재했다가 이번에는 코딩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코딩이란 단어 속에 숨어있는 그 본질을 공부를 하면 수학을 공부하든지 물리를 공부하든지 혹은 자녀가 자라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혹은 저처럼 프로그래머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순간에 모든 세상의 정답은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코어, 핵심, 그 능력이 코딩이라는 옷을 입고 이번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저의 자녀는 5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살 유아 때까지는 저는 그냥 곰돌이랑 놀아라, 곰돌이에게 어떤 상황을 주고 네 마음대로 놀아라 라고 했지 어떠한 IT 관련 개념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다가 유치원까지는 장난감 놀이랑 개념 익히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념만으로 몸소 익히기까지 기억을 해서 어떠한 더듬 그러한 코딩의 단어라든지 뜻을 외워서 결과를 부모가 혹은 선생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 몸소 자연스럽게 그 개념이 몸속에 녹아 들기까지도 유치원까지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정도 가면 이제 개념과 이론이 필요할 시기가 옵니다. 이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론과 함께 실습을 해야 될 실제 코딩, IT 기반의 코딩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늦어지면 늦어질 수도 괜찮습니다. 개념만 선다면 무엇이 오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유치원 때는 일반적인 장난감이랑 주변에 있는 사물들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사용해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초등학교 중반까지는 블록형 명령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프로그램 이전에 블록형 방식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명령을 주는 블록을 끼워주는 것 같은 UI로 만들어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후반쯤에서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C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도 진행하셔도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말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부모님이 이것저것 전문가 장비를 다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진을 찍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면 당장 핸드폰 하나 들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준비하다가 자녀들의 좋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것부터, 우리 집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놀다가도 했고요. 밥 먹다가도 했고요. 바닷가에서도 할 수 있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자전거 타고 트랙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반복문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건 반복문이야. 이것이 아니라, 자, 한 바퀴 돌아봐, 또 돌아봐, 또 돌아봐. 이렇게 하다가 세 바퀴 돌아봐. 아빠가 그만할 때까지 돌아봐.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도 반복이 되는구나 라고 체험만 할 수 있어도 됩니다. 자, 샌드위치 만들기 놀이 아주 유명하고 재밌죠? 그것을 통해서는 순차적인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 감고 움직이기가 있어요. 이것은 눈 감고 사람이 명령한 대로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혹은 방석 놀이도 돼요. 방석을 여기저기 둬서 사람의 그 마지막 방석까지 이동할 때에 우리의 몸 동작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고 어떠한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이 있을 때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하시죠? 자, 초록불일 땐 건너지 마. 그래야 안전하단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지금 우리는 신호등과 약속을 했어. 빨간불이면 움직이지 마라. 노란불이면 지나가는 차는 빨리 지나가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차는 움직이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초록불이면 자, 너네들은 갈 수 있다. 라고 자동차와 우리가 신호한 조건이 있단다. 자, 저 차를 봐라.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조건문에 대해서 if문이야, while문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여기는 이러한 조건들이 숨어 있겠다라고 자녀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코딩 개념을 찾을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코딩 교육이 가능하다, 코딩 놀이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왜 알아야 될까요? 제가 엄마 카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댓글을 달다 보면은 아니 엄마 아빠는 왜 알아야 돼요? 학원에 보내면 되지 않나요? 저희 자녀는
코딩 장난감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고 있어요. 이런 답변이 많습니다. 그럼 왜 알아야 될까요? 자, 이거는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저울과 같은 척도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라고 하면은 너 노래 잘할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피아노를 완전 전공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도시라솔파미레도 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피아노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의 가장 핵심인 개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일반 학교만 다니셨어도 혹은 조금만 음악을 좋아하셔도 현재 아이돌 팬이기만 하셔도 다 알고 있죠. 코딩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순차적이고 합리적이고 반복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자녀가 적절하게 잘 생각해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나라고 판단만 하실 수 있으시면 자녀가 엄마 나 지금 C언어 하고 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돼 하면 너 어떠한 조건으로 생각했니? 그 다음에는 뭘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개 이름만 알고 자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개념만 코딩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자녀들과 함께 대화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2018년도 1월 달에 중등부 교과서를 한번 보게 됐는데요. 1, 2, 3, 4 단락, 큰 단락 중에서 실제 프로그래머가 이건 코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자. 대략 한 많아도 40페이지고 장수로 따지면 약 20장. 전체 188페이지 중에서 약 40페이지,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자, 미래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 논의를 해보자. 자, 우리 한번 소프트웨어 창의 신문을 만들어 보자. 물론 어떠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교과이겠지만 이건 코딩이 아니죠. 이건 정말 코딩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게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직 선생님들이 너무나 바쁘셔서 준비가 안 되신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 코딩을 가르치자라고 푸시를 했겠죠.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메모리 칩 카드를 영화처럼 머릿속에 박아 넣지 않는 이상 갑자기 빌 게이츠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강의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분들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교과서가 선생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지도 않은 채 이미 나와버렸죠. 자, 수업은 해야 되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정말 코딩에 관련된 부분은 책에서 이 정도만 터치만 하고 가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와중인데 외부 교육은 어떠냐? 코딩 캠프가 있고요. 혹은 요즘은 이제 어린이 코딩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열풍이 불고 있는 자체를 제가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경력이 단절됐던 많은 프로그래머, 특히나 여성 프로그래머 분들 혹은 IT 기반의 일을 하셨다가 쉽게 내가 IT를 코딩으로 인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이분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셔야죠. 자금이 있어야 되죠. 자, 좋은 선생님들에겐 더 비싸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코딩으로 인한 정보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타겟은 뭐죠? 마지막은 대입이잖아요. 벌써 소프트웨어 특례 입학이 가장 핫한 이슈죠. 몇몇 대학에서 벌써 소프트웨어 특례 입학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사교육이 이렇게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시다고 혹은 시간이 없으시다고 자녀들에게 단순히 학원에 보내라, 너는 이런 코딩 장난감 이거 가지고 놀아라 하고 방치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코딩 장난감이랑 혹은 코딩 학원에 보내신 이후에 자녀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플러그드 코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컴퓨터가 없어도 되고 전혀 IT적으로 생기지 않은 것 같은 나무 토막으로도 코딩이 가능하다는 아주 놀라운 혁신 같은 혁신을 제가 생각을 해낸 거죠. 자, 코딩이란 모든 것이 약속된 것으로만 움직이는 컴퓨터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명령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더 상세하게 해줄 수 있느냐가 코딩을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능력만 키우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맥북이 필요하다,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미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컴퓨터가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보다도 도미노 놀이를 하면서 도미노를 밀었을 때 중간에 나무 블럭을 하나 뺐을 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단다. 컴퓨터도 이와 같아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 속에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제 자녀에게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라는 단어는 몰라도 어떠한 일이 진행되다가 멈추면 이건 도미노 놀이 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죠. 그 아이들에겐 도미노가 순차적으로 뭔가가 움직이다가 멈췄다라는 개념이 도미노라는 단어로 그들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미노처럼 샌드위치 만들기 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해외에서부터 지금 어느 프로그래머 아빠가 고안한 재밌는 놀이인데요. 이미 각 가정에서도 해보신 분도 계셨을 거고 저도 저희 가정에서 해봤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자녀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빠뜨렸고 우리 행동 하나 포인트 하나에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우쳐 가야 하는 그런 순차적이면서 어떤 판단이 필요한 조건들을 자기가 만들어 가거나 알아내가는 과정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재미있고 정말 교육적으로 알찬 그런 샌드위치 만들기 놀이였습니다. 자, 이렇듯 저의 유튜브 채널과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은 실질적으로 IT 기기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C 언어니 자바니 현재 프로그래머들이 만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개념들을 몰라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건 음악의 기본이야, 이걸 아시는 것처럼 순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코딩에 가장 깊숙이,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개념을 내가 습득을 하고 자녀들을 습득시킬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자녀가 코딩이라는 과목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여러 과목에 지금부터 키워나가는 그런 능력으로서 여러 과목도 커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교육자가 아니라서 여러 번 실패를 합니다. 순간순간 옥 해서 정답, 야 이게 아니야 라고 개입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입을 한 순간 그 이후부터는 자녀의 머릿속에 남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 다행스럽게 현재 대입시험권에 속하지 않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한 그분들 중에서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재미로, 체험으로 코딩의 개념을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은 저를 후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후원해 주시고, 좋아요로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힘을 주시고 응원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는 대표성은 없습니다만 일개의 프로그래머지만 코딩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프로그래머 아빠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으로 저의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랑